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랜만에 기업 사용 설명서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련 섹터 전부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 사용 설명서 대신에 섹터 사용 설명서로 살짝 방향을 선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많이 바뀌는 건 없겠죠. 한 번에 여러 가지 기업을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리분들 오늘 또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 기릿이 이러한 자료를 봤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미용시술 시장 규모를 봤는데요. 그런데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한번 읽어보자면은 개인 소득이 증가하며 지금 현재 중국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한 10년 전, 2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꼭 사치품에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명품 시장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명품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개인 소득이 증가하며 피부 관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비수술료 시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형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 아래에 있는 시술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최근 6년간 26%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미용시술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은 기간에 중국 미용시술 소비자 규모도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미용 시술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연평균 54%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시술은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미용 시술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남성 소비자도 26%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여기까지 보자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미용 시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거는 여성만 받는 게 아니라 남성까지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이러한 흐름은 아마도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미용 시술이 성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중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뭔가 봤더니 왼쪽에 이러한 사진이 있네요. 의료 미용 라이브 커머스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술을 라이브 커머스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 중국에는 메이탄이라는 유명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용시술 부분을 보자면은 2020년 작년 기준 약 400개 도시에서 11,000개의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작년 광군제 행사에 참여한 18%의 사람들이 미용시술을 3건 이상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미용시술 온라인 플랫폼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떤 거를 많이 선호할까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써마지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남성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써마지가 뭔가 봤더니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서 조직의 응고로 눈가 및 얼굴에 있는 주름을 개선하는 미용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름을 없애는 시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2020년 미용 시술 아이템 중 거래 규모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써마지가 1등인데요. 그런데 가격을 봤더니 1회당 최저가 700만원입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써마지를 비롯한 다른 시술들이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여성 모임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이러한 시술을 받는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술이 몇백만원을 줄 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나 봤더니 피부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은 피부의 잡티, 홍조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쿠아필이라는 게 있는데 의료 미용의 입문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먼저 깔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참고로 아쿠아필은 뭐 하는가 봤더니 피부 깊숙이 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공 확대 문제를 개선하며 가격이 낮은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필러가 있는데요. 필러 시술은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을 주사기를 이용해 피부에 삽입하면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중국에서 필러 시술이 9,300억이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 길이 또 알고 있죠. 보톡스는 얼굴에 칼을 대지 않고 주름살 제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년 기준 중국에서만 9천억이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써마지, 피부 레이저 시술, 아쿠아필, 필러, 보톡스 이러한 시술이 가장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역시 주름 제거가 많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중국에 관련된 의료 미용 시장을 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그런데 요즘 들어서 중국에서 의료 미용을 좀 비판한다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중국 항구시보에 이어
인민 일부도 의료 미용 사업을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성형수술, 그 다음에 피부시술 이런 것들의 광고가 과도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다며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는 최근 규제하는데 재미를 들이고 있는데, 야, 이러다가 의료 미용도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 미용에 관련된 기업들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 미용은 중국에서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국이 큰 시장이라는 거는 빼놓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 차트를 보다시피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연평균 성장률이 11.5%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규제, 이러한 뉴스가 살짝 흔들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차트를 보다시피 방향성을 바꿀 수가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소린데요. 그런데 나이를 드는 사람 치고 나이를 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시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나온 관련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레이저 3인방, 웰빙 해외 힘입어 고성장 지속. 국내 피부과 레이저 의료기기 3인방이 올해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방금 봤던 그 이야기네요. 그리고 웰빙 트렌드 등으로 미용 산업에 대해 전 세계 관심이 높아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아래를 딱 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자, 위 3사는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 미용에 대한 전세계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점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전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자료에서 봤다시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러한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남성 고객도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는 절대 우리나라에서만 멈춰있는 산업이 아닌데요. 수출 의존도가 큰 매출 규모도 3사의 고성장세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수출 비중을 루트로닉 82%, 클래시스 68%, 제이시스 메디칼 85%에 달한다면서, 그러니까 10개를 팔면은 그 중에 8개는 해외에 판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기업들 모두 다 3분기 내수 시장에서의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인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전체의 절반을 북미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유럽이,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시아와 신흥국이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 중국은 전체 시장의 4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 50%, 그 다음에 유럽이 25%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영상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소리겠죠. 자, 기대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조금 더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미용 시장이 커지는 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발 규제 리스크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나, 그러나 전 세계가 무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기업 3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기사에서 봤었죠. 그 기업들을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기대분들이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꼭꼭꼭 추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공부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주식 수익률은 비례하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업 설명을 하기 전에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열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업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자, 주봉을 한번 보자면은 작년 말부터 쭉 성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이 기업이 이 정도 감량이 되지 않는데 하지만 주가 상승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기업이든 조정 없는 상승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최근 들어 꽤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라면은 이 기업은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격 매력도는 높아진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기호를 봤더니 동사의 의료기기 제품당 라이프 사이클은 약 3에서 4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지녔다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의료기기 제품을 3, 4년마다 한 번에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팔고 땡, 이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료기기에 맞는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확실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 소모품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걸 봤더니 무려 44.8%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소모품의 매출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 이거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아까 뉴스에서 확인했다시피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관련 뉴스를 한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비수기에도 선방, 내년 성장세 이어갈 것.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비수기인 올해 3분기 선방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1,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의 3분기 매출은 2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나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6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3분기 의료기기 시장은 비수기인데다가 북미 RF 장비 선적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 대란 때문에 실적이 살짝 조정을 받았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오히려 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내년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봤으며 제이시스 메디칼의 주요 수출 지역은 일본과 북미 시장으로 일본은 이익 기여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최근 일본으로 소모품 및 RF 장비 수요가 더해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월 장비 생산 능력 캐파도 연초 200대에서 하반기 250대로 늘었으며 그리고 내년에는 30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만 확실하다면 갈수록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실적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와 내년의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2배 이상 성장을 한다는 거, 이 부분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봉을 봤을 때 현재 조정을 받고 있었죠. 그렇다면 일봉도 당연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현재 바닥을 다지는 건지 아니면 재차 하락을 하려고 살짝 머무르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 산업은 멈출 수가 없는 산업이고 그리고 플러스 실적 성장도 당연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이시스 메디칼 바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자면 약간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일단 의료기기 산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을 최소한 몇 년 이상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진짜 좋은 기업이다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은 철저한 분할 매수가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올라가는 미사일이 될 때 그때부터 불타기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무조건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주봉을 딱 봤더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시스의 기업 기여를 보자면은 최근 피부과에서 스킨케어를 위주로 한 진료가 급증하게 되면서 피부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인구 사회적, 기술 산업적, 정부의 정책 지원 요인에 의하여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관련 뉴스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국내외 매출 확대로 내년 고성장 기대. 한화투자증권은 클래시스에 대해서 국내외 이연 수요 및 신제품 출시 효과로 내년에 고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8,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가격은 2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3분기 매출은 245억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3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25%, 12% 증가를 했는데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각각 17%씩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기업을 봤는데 의료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3분기에는 살짝 좋지가 않았네요. 그러나 브라질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수출 호조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은 77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당연히 경신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모품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확인했다시피 수출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클래시스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성장 매년 20에서 30%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클래시스의 일봉을 보자면은 야 이거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닌가, 그러한 착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미리 먼저 클래시스를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정찰병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이 너무나 좋은 기업이다, 그렇다면 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루트로닉,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주봉을 보니까 똑같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업 기여를 보니까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 국내 1위라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 20%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업은 북미, 유럽 등 해외 수출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리포트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네요. 자, 현재 주가는 15,000원 내외인데 목표 주가가 무려 27,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나 된다는 소리겠죠. 일단 이 리포트의 제목은 성장 스토리 이상 무. 자, 3분기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24%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인건비, 연구개발비 이러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방금까지 보다시피 위 세 가지 기업이 전부 다 3분기의 실적이 살짝은 나빴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계속 보자면은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합니다. 내년 예상퍼를 봤을 때 11배로 야 잠깐만 야 매년 한 20% 30%씩 성장하는 이 기업이 퍼가 11배 말도 안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출과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엄청나게 늘고 있죠. 올해 50%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순이익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최소한 10% 이상은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루트로닉의 일봉을 보니까 최근까지는 잘 버티다가 갑자기 쭉 하락하는 떨어지는 칼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가자 이렇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관심 종목에 넣고 정찰병을 보낸 다음에 위 기업이 떨어지는 칼날이 끝났다 그러한 확신이 선다면 그때부터 철저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료 미용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많은데요. 처음에 공부했던 기사에서 나온 세 가지 기업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미용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K-팝, K 콘텐츠가 성행할수록 야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이뻐?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피부가 좋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K-뷰티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관련주 3대장이 최근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사든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하지만 기회비용을 조금 중시하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올라갈 때 사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미리 공부를 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만 놓아놓고 그리고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부터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 2년간 성장하는 섹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 조정이 있었으므로 가격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 격언 하나 날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란 무엇인가? 훌륭한 회사를 찾아낸 다음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투자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 해봐야 20분 남짓입니다. 이걸 보고 주식을 매수한다?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한번 기분들 꼼꼼하게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